최초로 인간과 연대를 맺은 동물은 어떤 걸까요? 보통 어떤 동물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원숭이. 원숭이? 왜냐면 가장 닮았으니까. 원숭이는 아직 그렇게 인간과 같이 살고 있는 동물은 없는지. 동물원 제외하면은? 저는 이집트 같은 데는 이제 고양이가 되게 유용했다고 네. 들어서 근데 고양이를 과연 인간이 길들였는가 해서 또 이론의 여지가 있죠. 네, 뭐 고양이가 인간을 길들였다는 얘기도 있죠. 그 책에서 봤었는데 양이나 염소 쪽이 좀 빨랐다고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가장 먼저 길들인 동물들을 물어보면은 네. 뭐 양이다, 소다, 돼지다, 닭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원숭이는 한 번도 없었군요. 이거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길들인 증거가 있는 건 지난 시간에도 살짝 나왔지만 바로 개. 개라는 동물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개의 조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동물일까요? 늑대겠죠? 아무래도. 지금의 늑대와 공동 조상이니까 네. 거의 늑대와 유사한 동물을 처음 인간이 길들인 건데 조금 의아한 면이 있지 않으세요? 늑대를 어떻게 인간이 길들였을까? 그러게요.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에서는 일단 동물을 바로 잡아먹지 않고 일단 잡은 다음에 신선한 상태로 가둬놨다가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수렵채집 단계에서. 네. 근데 바로 죽이지 않고 놔두니까 얘네들이 아기를 낳더라.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키우면은 얘네가 아기를 낳고 나중에 유제품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은 늑대를 가둬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이론을 떠올리게 되면 보통 인간이 처음으로 먹거나 아니면 집에 가둬두기 좋은 동물들은 소나 뭐 양이나 염소 그런 그렇죠. 동물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의외로 인간이 먹기도 어려울 뿐더러 굳이 그 사나운 늑대를 잡아서 먹을 필요가 없는데 없죠. 그 늑대가 인간이 가장 먼저 길들인 동물이 되었다는 거죠. 늑대가 일을 대신 해줬나 보다. 사냥을 해주거나. 그 공생관계가 됐나? 아니면 그렇죠. 정답이 궁금해요. 늑대라는 동물은 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일단 대형 육식동물이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대형 육식동물과 달리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큰 육식동물들, 호랑이, 표범, 혼자 사냥하죠. 그렇죠. 근데 늑대는 뭐 사자도 마찬가지지만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고 맞아. 걔네들이 사냥감으로 노리고 있는 대상도 인간의 먹잇감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경쟁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간과 늑대는 오랜 역사 동안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네. 실제로 역사책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늑대를 엄청나게 죽입니다. 우리의 뭐 재산인 소나 양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가 산을 가게 되면은 늑대를 만나서 다치기도 하니까 어떻게든 기회만 나면은 늑대들을 죽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기원을 생각해 보면은 처음 인간과 늑대가 접촉한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모사피엔스는 처음에 지구상에 등장했을 땐 아프리카에 국지적 으로 자생하던 동물이었는데 얘네들이 점차 번성하면서 그리고 또 당시에 빙하기가 오면서 먹잇감이 부족해지니까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늑대가 서식하고 있던 지역은 유라시아 지방과 북아메리카 지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호모사피엔스와 늑대의 조우가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 두 동물은 서로 이제 비슷한 점도 많고 경쟁 관계도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늑대들 중에서 인간에 대해서 경계심이 적었던 애들은요. 인간의 서식지 주변에서 먹잇감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버린 음식물을 먹는 거죠. 그렇죠. 굳이 인간에게 적개심이나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인간이 못 먹고 남긴 그런 음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점차 인간의 환경 주변에서 서식하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얘네랑 싸우기보다 그냥 적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자 이렇게 한 거군요. 그런데 인간 역시 걔네들이 주변에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를 또 알게 돼요. 걔네들은 나를 해치지 않아. 다른 늑대들이나 다른 어떤 동물들로부터는 좀 도와줄 수 있겠죠. 보호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재밌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TV를 보면서 혼자 잘 놀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아이한테 막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이가 TV를 딱 끄고 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개라는 동물이 워낙 인간보다 후각과 청각이 발달하다 보니까 탐지 능력에서는 인간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독실님이 말했듯이 개 중에서 사람을 좀 더 잘 따르는 애들은 그런 두 관계에서 더욱더 생존상의 이득을 얻게 되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런 아이들이 점차 더 후손을 많이 낳게 되면서 인간과 개는 점차 더 가까워지고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안에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그 DNA 안에는 자기가 이제 우두머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복종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늑대라는 동물이 대형 포식동물,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길들일 수 있었던 동물이 된 배경에는 그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일단 저 사람을 우두머리로 자기가 인정했어. 사실 나보다 힘이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인간과 협력하게 된 개의 조상들은 기존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요. 기존까지는 이런 대형 육식동물들이 서로 협력한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서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두 육식동물이 서로 힘을 합치니까 다른 동물들이
동물들이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호모사피엔스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서 지구력까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동물과 어떤 늑대, 사실 거의 늑대로부터 분리된 지 얼마 안 된 그 둘이 같이 다닌다. 무시무시한데요. 맞아요. 거의 뭐 동맹군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더 많은 이득을 봤을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두 관계에서는 서로 윈윈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늑대가 몇천 마리가 안 되거든요. 불과 멸종 위기종이에요. 지금 지구상에는 대략 한 10억 마리가 되는 개가 살고 있습니다. 와, 몇천 마리밖에 안 된다고요? 네. 늑대가? 늑대 종 중에 야생 늑대 어떤 한 종을 말씀하신 거죠? 늑대는 한 가지 종의 동물이고요. 그래요? 네, 한 종의 동물입니다. 뭐 회색 늑대라든가. 네, 회색 늑대가 우리가 말하는 보통 늑대고 객과의 개속 캐니스에는 뭐 코요테, 뭐 늑대, 뭐 승냥이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캐니스 루푸스 그 늑대라는 동물이 지금 현재 개의 조상이 되고 있고 같은 속에서는 약간의 그 교배가 가능은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유전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키우는 개의 직계 조상은 회색 늑대가 맞다. 아무튼 그렇게 두 동물이 협력하고 나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이 이제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남아있던 대형 포유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멸종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 인간과 비슷한 애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었던 그때 동시대를 살았었던 그러나 이제 사라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 네안데르탈린, 뭐 호모 에렉투스 이런 인간종들을 포함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사실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는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뭐 데니소바인 같은 사촌 인류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유라시아 대륙 나중에는 뭐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멸종을 하게 되는데 마치 호모사피엔스가 외래종인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들을 멸종시킨 것처럼 서로 먹이 경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승리하면서 걔네들을 멸종시켜버린 거죠. 그만큼 인간이 가진 이런 동물과의 협력 관계가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었던 건 아마 호모사피엔스들로만은 아니고 네. 아마도 어떤 협력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강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 불을 사용했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적인 협력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꼽으시는데 근데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다 불과 도구를 사용했고요. 무리들 지어서 사냥을 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미리 적응해서 살고 있던 다른 인류들을 쫓아내고 호모사피엔스가 현재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인류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에는 바로 다른 동물과 협력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동안엔 도구만 생각을 했는데 동물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알고 가네요. 근데 인간이 다른 동물과 연대를 맺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협력적 눈 가설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사실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해온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인간종 중에서 특히 호모사피엔스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그런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인데 그 증거가 우리의 눈에도 있는 거죠. 유인원들의 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인간의 눈과는 커다랗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흰자위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잘 안 보이죠. 동물원에서 많이 보게 되는 침팬지나 뭐 고릴라, 오랑우탄 같이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들의 눈을 보면요. 인간처럼 흰자위가 잘 안 보여요. 흰자가 뚜렷한 눈의 장점은 우선 흰자가 뚜렷하려면 동공은 오히려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흰자가 많을수록 동공은 작아져야 되니까. 동공이 작으면 결국에는 시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동공이 일반적으로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시력에는 더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이 좋은 동물들, 뭐 매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징어라든지 그런 동물들 보게 되면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안구가. 이렇게 호모사피엔스에게 특징적으로 흰자가 뚜렷한 눈이 발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호모사피엔스가 서로 협력하고 같이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호모사피엔스가 오히려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안데르탈린보다 더 약하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네안데르탈린이 유럽 쪽에 되게 번성을 하고 있을 때 호모사피엔스가 그쪽 위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약하다 보니까 그룹을 짓게 되고 그래서 나름의 어떤 단점을 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빙하기가 왔을 때 오히려 독고다이 같이 살았었던 네안데르탈린들은 뭐 사라지게 되고 호모사피엔스는 그룹을 지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골격도 더 크고 근육도 더 많았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더 협력을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특성으로 사실 하나하나가 개체가 강했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주변과 같이 살아가는 걸로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어떤 인류가 되었잖아요.
있잖아요. 그걸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사실 그 다음에 이런 흰자가 뚜렷한 눈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길들이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줬을 걸로 보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불과 도구의 사용은 호모사피엔스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냥 불과 도구가 처음으로 발견되고 사용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을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들을 길들여서 지금처럼 같이 사냥을 하고 활동했던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사촌 인류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데 무게를 줄 수가 있는 거죠.